엔잡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엔잡러. 네, 그러면 어떤 직업으로 일을 할 때 가장 좋으세요? 가장 좋은 거요? 대표단 분들이 타고 오신 버스 기사님한테 혹시 기사님 바지 좀 빌릴 수 없냐고 약간 제 딴에는 벗어달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왜 에바레스트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진짜 계속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외국인을 하면서 이제 작가님들이 만들어주신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문화재 관련된 걸 우리가 물어볼 거니까 문화재를 공부해오세요. 이런 미리 거조차 알려주세요? 없어요. 안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이 퀴즈가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아르 저니입니다. 오늘은 언어로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을 넘나들면서 국제회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통역사이자 에바레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에바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회의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온 에바라고 하고요. 지금 사실 하는 일이 조금 여러 개예요.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국제회의 통번역을 하고 대학교에서 통번역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사에서 한국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엔잡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엔잡러. 네, 그러면 어떤 직업으로 일을 할 때 가장 좋으세요? 가장 좋은 거요?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편한 게 제일 좋다라는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성취감도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최소화된 환경에서 일을 해야겠다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사실 모든 일들이 그래도 비교적 그걸 충족하는 일들이에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뭐 얘네가 나를 알아듣기는 하는 건가 내가 과제를 내라고 했는데 왜 안 냈을까 뭐 이런 이제 이름 모를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아무튼 그 친구들이 발전하는 모습이나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는 거를 보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아예 못 가르치진 않았나 보다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도 지금 이제 저희가 내보낸 어플이 있어요. 웹툰을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간결하고 쉽고 뭐 재미있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한국어를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개발한 것들이 지금 앱으로 나와서 그래도 사용자들이 좀 다운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데서 또 이제 얻는 성취감이 있고 통역 현장에서는 사실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거나 같은 클라이언트한테서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콜이 온다거나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이 있고 번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래도 의뢰가 그 이후에도 들어온다 하면은 그래도 내 번역물이 괜찮았나 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이 제일 마음이 편하긴 해요. 방송, 그 다음에 아마 회사 생활,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이제 통역 번역. 통번역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힘든 일인 것 같고 왜냐면 방송할 때는 저만 통제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사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오는 불시에 무언가가 결국에는 그 안에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렵고 통역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아예 옮기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그 사람이 의도한 바에 최대한 가깝게 이 말을 옮겨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그냥 정말 에너지가 되게 많이 빨린다고 하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큰 직업이어서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랑 남편이랑 서로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엄마가 한 말을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이 한 말을 엄마한테 계속 얘기해. 그거를 하루 한 8시간 정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체력이 되지 않으면 되게 빨리 그냥 지쳐버려요. 계속 그 긴장의 연속이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역을 하잖아요. 상쇄시킬 만한 매력이 뭘까요? 그냥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해했다? 이 사람이 전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다가 제가 이제 말을 옮김으로써 이 둘 간의 커넥션 같은 게 생겨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일단 서로 뭐 얼굴만 안 때렸으면 잘 끝난 회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통역 현장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통역 현장
제가 이제 주로 이런 원피스를 입는 게 되게 편해요. 바지는 제가 또 허벅지가 굵어가지고 안 맞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신체의 비밀을.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입고 현장에 나가는데, 한 번은 어떤 공장에서 이제 통역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치마를 입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차에도 바지가 레깅스인가 뭐 그거밖에 없고, 근데 자켓에 레깅스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 위에는 또 상의가 없으니까 아예. 통역사가 없으면 사실 이제 통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대표단 분들이 타고 오신 버스 기사님한테 혹시 기사님 바지 좀 빌릴 수 없냐고 약간 제 딴에는 벗어달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라고 했는데 기사님이 버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빌려서 그 순발력이 엄청나시네요. 어디선가 일단 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왜냐면은 대표단 분들한테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들어야 되는데 바지 없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통역 현장이. 네. 이제 고객분들이랑 미팅을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회식을 하러 가는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도 혹시 통역의 연장선이어야 하나요? 이게 원래는 규정이 있긴 해요. 식사 시간에 통역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저희가 밥통이라고 해가지고, 아, 밥통. 네, 밥통. 네, 밥 먹으면서 하는 통역을 이제 나 오늘 밥통 나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미리 정해놔요. 근데 이제 저도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 거는 다 이제 상관없이 그냥 모든 곳에 통역을 이제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그 시장 특성상 모든 곳을 하면은 정말 모든 곳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좀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시급으로 받고 있어서 그들도 알고 계세요. 이 식사 자리가 길어지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옛날에는 그냥 멋모르고 여기에서 부르면 저기로 가고 이제 저기서 부르면 또 저기로 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제 시간을 이 자본화 시키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해져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그 대가를 저희가 스스로 좀 이렇게 사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왜 에바레스트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진짜 계속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에바레스트라는 별명을 사랑한다. 좋아하긴 하죠. 네, 감사하죠. 근데 너무나 과분한 것 같긴 한데 대한외국인을 하면서 이제 작가님들이 만들어주신, 제가 이제 거의 맨 위에 있으니까 약간 뭐 산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이랑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만드신 건데, 되게 감사한데 너무 이제 부담이 되기는 하죠. 왜냐면 나는 정말 미천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대한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 관련된 퀴즈를 이제 계속 맞춰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흥인 지문, 뭐 숭례문,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대체 뭘까? 막 이러면서 돈이문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퀴즈로 맞춰야 되니까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모르는 게 정상 아닌가? 막 이러고 한국인들한테 물어봐도 한국인들도 몰라요. 근데 저기에 계시는 그 수많은 눈알들은 나를 보면서 얘는 무조건 이걸 맞추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문화재 관련된 걸 우리가 물어볼 거니까 문화재를 공부해오세요. 이런 미리 거조차 알려주세요? 없어요. 안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이 퀴즈가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에바레스트라고 안 그쵸. 근데 적있기 이제 때문에. 그냥 여러 번 뭔가 맞추다 보니까 그래 얘는 그러면 진짜 똑똑한가 보다 해서 그게 그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정답을 그나마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한 50%는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그거 관련된 통역이나 번역을 해서 그걸 맞췄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한국어 선생님을 하시는 그 교사분들이 그 연수에서 이제 사용할 강의 자막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전통 음악 관련된 강의였고, 거기에 이제 종묘제례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사 할 때 이제 나오는 음악. 그거 관련된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그거 관련된 질문이 또 이제 퀴즈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워낙 다양한 일들을 또 하시니까 맞아요. 그게 이렇게 그래서 서로 그냥 머릿속에 도움이 그게, 돼서 활발하게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의 목표나 계획 등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현상 유지가 이 정도만 가면은 약간 뭐 이렇게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느낌처럼 비교적 지금처럼만 이렇게, 그게 제일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 이제 여러 쪽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뭔가 안 맞는 게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게 보면은 그냥 지금처럼만 일단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조금만 놔도 그냥 네.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요. 휘발. 아, 예. 휘발 없이 유지하는 걸 그게 목표로. 아, 네. 너무 아마 훌륭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네, 공감하실 맞습니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 역시 이제 언어를 직업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공감을 아유, 정말 자아내고 감사합니다. 또 객관화하게 되고 통역 현장에 숨겨진 긴장감부터 그럼요. 방송 비하인드 그리고 이 삶의 객관화까지 또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